안녕하십니까. 시장 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구조사를 왜 하는지, 그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료를 획득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자료의 흐름은 어떤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수집 방법이나 또 설문지를 만드는 척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크게 이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차 자료는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즉 내가 자료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2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는 내가 설문지를 만들거나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죠.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 우리나라의 환율의 히스토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항공산업에서 그동안 몇 년도부터 최근까지 입출국하는 관광객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자료들이 이미 통계청이나 관광 관련 협회에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간접 자료로 하는데 이를 우리는 2차 자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자료의 특징은 자료 수집에 있는 데서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되죠. 그렇지만 직접 1차 자료에서는 내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하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하는지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특징은 내가 연구를 하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필요한 그 조직의 외부 자료인지 아니면 내부 자료인지에 따라서 외부 자료와 내부 자료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외부 자료는 우리 회사 내에서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또 적용된 자료가 아니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간행문이라든지 또 업종별로 발간하는 간행문이라든지 또 도서라든지 회보라든지 또는 정기 간행문이라든지 이러한 협회나 또는 관광청에 의해서 또는 통계청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외부의 자료들을 또는 구입을 해서 획득을 해서, 물론 이것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출처에 대한 밝힘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차 자료로서 이제 내부 자료죠. 기업 내 내부 자료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근무하고 또는 우리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의 판매 기록이라든지 원가 자료라든지 또 회계 재무 구조의 자료라든지 또 고객이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내부 자료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밀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기업의 정책에 의해서 오픈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료라 그러면 물론 2차 자료를 위해서 연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보고서 형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논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으로 보면은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동물 실험이라든지 또는 뭐 사람의 아픈 거에 대해서 관찰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요. 아니면 호텔별로 사례를 연구를 해서 또는 항공사별로 사례를, 성공 사례라든지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조사를 의해서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고, 또 실험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이런 사회과학에서는 실험 연구보다는 사례 연구나 관찰 연구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연구를 하는 형태는 약 90% 이상이 설문을 조사를 해서, 물론 연구 목적에 맞게끔 연구 모델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설문 문항을 구성을 해서 그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은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내부 거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매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목적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문지를 만드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죠.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례, 과거에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 에라율이 없고 더 정교하게, 즉 과거에 먼저 연구한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쪽은 배경을 가지고 선행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설문 문항이나 연구 모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상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자료의 형태나 용도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료의 설문지 문항은 응답자라고 보시면 되죠. 응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내가 만약에 관광객이라면, 그죠? 소비자 입장, 관광객이라면 입장에서의 과거 행동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내가 관광객이라면 현장 반응, 그죠? 내가 목적지, 만약에 내가 유럽을 방문했더니 반응이 어떻고, 그죠? 또 아니면 우리 호텔을 방문했는데 체험해봤더니 어떻더라, 느낌에 대해서. 또는 일반적인 응답자에 대해서 특성이 있죠. 나이가 얼마인지, 또는 교육 수준 얼마인지, 현재 소득은 월 소득은 얼마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면서 일반적인 특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응답자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특성이죠. 만약에 내가 해봤더니 태도에 대한 것이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인지한 정도가 어느 건지, 또는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또는 구매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등등을 심리적인 특성이 자료를 이제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거죠. 즉 처음부터 보면 과거 행동에 대한 자료라면 미래 행동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설문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타당하죠. 그래서 크게 이런 1차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과거에 대한 행동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현재의 반응이 또 미래에 어떤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에 대한 좀 공부를 더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자료라 하기 전에 자료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팩트죠.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내가 호텔이다. 호텔 산업에서 호텔 투숙객이나 또 F&B에 만약에 결혼식장에 방문하는 고객이다. 이런 거를 대상으로 이걸 자료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물론 결혼한 사실 또는 투숙한 사실은 있지만, 이걸 이제 자료로 만들려면 메모를 해서 소위 컴퓨터라는 시스템에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재료나 스토프나 또는 사실 또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즉 가공되지 않은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되죠. 좀 우리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보면 상품의 정보라든지
또는 고객의 정보라든지 또 매매 사항이라든지 또는 결제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자료가 됐다는 것은 뭔가 기록을 해서 수집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학교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시험을 봐서, 시험도 과목이 뭐 10가지, 한 학기가 보통 8과목이라면, 그죠? 시험을 봐서 그걸 학생별로 이제 채점을 해 점수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데이터예요. 자료예요. 그죠? 그래서 과목을 8개를 이제 합해 놓으면, 합하고 또 우리 클래스에 있는 반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점수를 다 이제 누적이 되면 그것이 뭘로 변하냐면 정보라는 데이터로 바뀌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누적된 것,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내 것도 모으고 상대방 친구 것도 모으고서 우리 반 친구가 만약에 30명이 나오면 30명의 자료를 이제 국어 점수, 뭐 마케팅 점수, 영어 점수 등등을 이제 모아서 이제 누적해 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그 생각하는 유용한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보를 공동으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뭐 점수를 매겨서 학점을 매기 위해서 총점이 얼마다라는 것을 순위별로 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과목별로 또 낼 수도 있고, 이런 나중에 후에 어떠한 이제 연구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 자료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걸로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반적인 기초 자료라면 뭔가 누적이 되어 있는, 합해져 있는, 종합적으로 구해져 있는 것이 이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기능은 제일 핵심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제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이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자료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항공사에 하겠다. 그러면 항공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하나, 둘씩 A 항공사, B 항공사, C 항공사들을 쫙 이제 모아두는 거 일단. 그러면 이제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를 또 정리를 하면 이제 검색을 해서 쫙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제 인텔리전스, 즉 지능이라는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된 정보를 검색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총 7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2개는 대형 항공사고 나머지 5개는 저가 항공사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가격 대비도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항공사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7개 항사 외국 항공,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나가는 항공사라든지, 그죠? AA 항공이라든지 델타 항공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에메리트 항공사를 만약에 취업을 관심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갖고 있음으로써 이 정보가 뭔가 좀 더 지능이라니까 좀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지능이라는 데이터는 미래 여러분들한테 디덕스라 그래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그걸 좀 여러분에 맞는 걸로 정보를 가로 세로로 딱 배열을 해놨다가 나는 저가항공을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대형 여행사를 갈 거야. 아니면 또 나는 외국 여행 항공사로 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같은 데이터 인포메이션이지만 인텔리전스, 즉 지능이로 가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는 사실은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이 쉽게 하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능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은 딱 자료에서 정보,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능까지 와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꺼화해야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익숙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눈 감고도 다 알아야 되는 정도로, 그죠? 그래서 육아 설문자가 또는 면접관이 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하게 딱 뭐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답을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지식이라는 건 거죠. 쿼리. 사실 서치하고 쿼리는 좀 다릅니다. 같은 검색인데, 그러니까 검색은 서치는 무작위로 개념 없이 조회를 하는 것이고, 조회는 딱 타겟을 정해서 조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여행 그러면은 여행 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신혼여행에 대해서만 치겠다. 그러면 딱 신혼여행에 대해서만 나오게끔 하는 것이 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조회나 검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래서 서치는 무작위로서 검색하는 것이고, 콜이는 어느 타겟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를 해서 이제 내가 필요치 없는 거는 제거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리듀스라고 하죠.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엑기스만 내가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A라는 항공사를 취업하려는 자기소개서와 B라는 항공사에 취업하려는 자기소개서가 같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한다는 건 그냥 어떤 기초적인 것만 하면 자료고, 조금 유용한 자료면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포메이션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임팩트 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인텔리전스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딱 했을 때가 면접관 눈에는 확 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이 네 단계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자료, 정리가 안 된 자료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내가 특징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정보고, 그 특징 중에서도 세밀하게 내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능이고, 그래서 딱 적지적소에 보여주는 것이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의 변화에 대한 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변수, 데이터라는 게 변수예요, 사실은. 이 자료를 독립변수에서 이제 종속변으로 옮기면서 점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도표를 삼아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왼쪽에 있는 글과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이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동그란 것들이 어떤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스토프도 있고 자료도 원자재도 있고 또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회계 차원에서 재무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호텔을 운영을 해요. 그럼 호텔에 오늘 손님이 투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어디 여기 가운데 이제 사실이라는 데와 자료라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죠. 사실 여기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방해 투숙은 누가 했고, 그죠? 요금은 얼마고, 트윈에는 몇 명이 있었고, 싱글에는 얼마 있었고, 그죠? 트리플에는 몇 명이 투숙했고, 스위트룸에는 누가 했다. 이런 것 등등을 다 기록을 하면은 오늘의 이제 12시 또는 호텔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이제 제가 알기로는 2시경에 마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일 마감하면 그게 이제 자료가 쫙 쌓이는 거죠. 그러면
물론 중간에 오늘 전일 대비로 방이 몇 개가 더 팔렸는지 덜 팔렸는지를 물론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쌓이면 또 이 자료를 이제 오늘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만약에 15일이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이달에 누적된 자료를 만약에 윗사람 부장님한테 또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그쵸, 전년도 3월달과 금년 오늘 3월달에 비교를 가지고 또 부장님한테 보고를 하죠. 작년에 3월달과 1월부터 5일, 10월까지가 올해가 더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는 하락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료를 제공하면 그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또 지능적인 것도 있죠. 사실은. 왜냐면 지능과 지식은 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능은 부서별로 퀄리티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식은 종합해서 결정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흐름은 그래서 자료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텔리전스에서 노하우로 흐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지능을 제외하고 바로 인포메이션에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물론 시스템도 꽤 있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분석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능하죠. 그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 이 지능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AI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인텔리전스예요. 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공이라는 것은 가상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사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사실 데이터가 워낙 많을 때, 그죠? 조그만 데이터가 아니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원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조차에서도 클라우딩을 이용해서, 그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돼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그죠? SNS에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뭐예요? 드론이라든지 또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특히 산업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누적된 자료가 이제는 조그만 자료에서부터 이렇게 지식까지 오는데 흐름의 단계별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자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베이스가, 그죠? 일단 사실에서, 그죠? 사실에서 자료로 누군가 시스템에 올바로 자료를 입력을 해야만 올바른 정보를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조직에서 올바른 대응 전략을 판단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자료 흐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면조사. 사람한테 직접 면접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라면 샘플로 주면서 드셔보시고 맛있는지 어떤지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전화조사도 많죠. 선거철에는 그죠? 어떤 것이 만족스러운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편으로 하는 조사가 있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 조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개 표본을 대표성을 하는 것은 대면 조사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표본성의 대표는 참 그래요. 좀 성의 없이 조사하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응답률에서도 대면 조사가 굉장히 높죠. 왜냐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도 기표를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대면 조사가 제일 응답률이 높고 제일 낮은 것이 우편이에요. 사실 다시 안 오죠. 우편 설문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이제 전화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문지 길이도 양도 중요한데요. 대면 조사를 할 적에는 참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의 사례 선물을 주면서 설문지를 이제 길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보시고 또 비용 쪽으로 보면 비용 쪽으로는 대면 조사가 제일 많이 들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싸요. 의외로. 그래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저렴한 것이 전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신 전화 면접은 질문지가 길 수가 없어요. 그죠? 질문 길이가 짧다고 보시면 되죠. 한 10개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질문의 수에 따라서도 어떤 면접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설문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 대신 또 조사 기간이 전화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짧아요. 인터넷 조사. 물론 대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한 3, 4일 이런 거지만 대면 조사는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어떤 걸 할 건지, 물론 일부분은 뭐 50%는 대면 조사하고 뭐 20%는 전화 조사하고 30%는 뭐 인터넷 조사한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이제 테스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하는,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호텔 가면 호텔 전부를 조사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죠? 항공사도 마찬가지. 항공사 전체를 한다. 그것 또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그죠? 그걸 우리가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러는데, 모집단을 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정부가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이 표본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빠르게 결정을 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표본 조사가 정확치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모집단을 다 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간과 경제적인 면을 감수해서라도 표본 조사를 하더라도 이 통계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참 희한해, 통계라는 게. 그래서 그 통계 프로그램을 잘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그렇게 크지 않는 샘플, 즉 표본을 조사를 가지고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센세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라든지 출구조사 같은 것도 표본조사하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선거를 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다 또 하는 것이 아니고 5번째 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특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 요즘에는 거의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본 게 있죠. 95 맞출 확률이 95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상이다,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본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조사하는 것도 정확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설문에 대한 척도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 척도를 하느냐가 이제 따라서 결과치 또는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는 척도는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그러는데 이제 면목 척도는
yes, no라든지,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라든지, 또 학력에 대한 거라든지, 근무 연수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있고, 그래서 yes, no로 물어보는 걸 우리는 참부식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5개 이상 중에 하나, 그죠? 뭐 여러분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뭐 대학 안졸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복수 응답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방문한 지역에 모두 러시아, 미국, 뭐 한국, 그죠? 중국, 뭐 이렇게 나라를 몇 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명목척도라고 그러고요. 서열척도는 이제 순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국영수 중에 100%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좋아합니까? 그래서 100%로 나눠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일 이제 많이 연구 가설에서 많이 쓰는 것은 등간척도라고 그래가지고 1점부터 5점까지 우리는 그걸 리커드 척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1점은 부정적인 아주 나쁘다. 그다음에 2점은 나쁘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좋다. 5번은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5점 척도로 나타내는 리커드라고 그래요. 구간 척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구간 척도 또는 등간 척도라고 해서 이런 등간 척도를 활용해서 설문을 물어보는 것이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율 척도는 온도는 서열 척도인데 내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크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걸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만약에 콜라를 시험한다. 그러면 A 콜라와 B 콜라 중에 어떤 것을 몇 프로 더 하겠느냐. 2개가 있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항공사,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할 적에는 만약에 3가지가 있다. 그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이다 그러면 그걸 퍼센트로 나열을 해보세요. 이러면 비율 척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척도에 따라서 설문 문항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 보여준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등간 척도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할 적에 나는 상기 도매 여행사의 상품에 대해 만족한다. 그래서 만족을 안 하면은 1번이나 2번을 선택하는 거고, 만족한다 그러면 4번이나 5번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그러면 3번을 선택해야 될 거면 이런 것을 우리는 등간 척도, 즉 리커드 5점 척도라고 이렇게, 물론 5점 척도만 아니고 이걸 7점 척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3점 척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9점 척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점 척도가 제일 적절하다고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국시적으로. 근데 미국이나 일부 구라파에서는, 즉 유럽에서는 7점 척도를 많이, 영어권에서는 7점 척도를 많이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5점 척도로 많이 활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료에 대한 종류, 그죠? 여러분 자료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쓰는 뭐 자료, 정보, 뭐 지능, 그다음에 지식, 이런 거, 지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요즘에는 지능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인공지능 그랬듯이. 그래서 이 자료의 품질에 따라서, 그죠? 자료, 정보, 지능, 지식, 이렇게 흐름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죠?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설문지에 따르는 척도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자료에 대한 것을 학습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